아리랑 스페셜. 앰프가 나갔는데요? 퓨즈가 나가서 그 앰프를 바꿔야지 되는데 그냥 편법으로 여기서 그냥 퓨즈를 전파사에서 구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더 문제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앰프를 새로 지금 구해 오라는 지금 쪽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어를 하다 보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되게 가벼운 해프닝. 네. Merci beaucoup. See you next time. 일단 여우락 페스티벌은 좀 국악계에서는 되게 핫한 페스티벌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가지고 좀 사실 좀 저희 음악을 좀 국악계에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거의 지금 오프닝 무대처럼 이렇게 열리는 격이거든요. 잠비나이가 갖고 있는 힘은 아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된 사회적인 어떤 틀 또는 행동 반경의 루틴한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들 이런 것들을 경쾌하게 통쾌하게 날려버리는 어떤 음악적 쾌감을 주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aw them for the first time in a festival in Switzerland, and nobody knew them, and people really liked it. I was really happy to see some Korean culture in Switzerland. 국악에 대한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국악하면은 이제 낡고 지루하고 졸리고 아니면은 뭐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뭐 그런 애절한 악기, 애절한 곡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국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깨고 싶었죠. 국악기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거친 사운드를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국악은 메탈이랑 접목 안 돼 이렇게 팍 판을 딱 선언을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왜 안 돼? 그럼 내가 깨버리겠다. 나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밤에 막 여기 뛰었다가 뭐 화분 난 깨서 엄마한테 혼났다가 뭐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고양이 이름인지 모르다 보니까 나부락이라는 이름 자체를 굉장히 또 본인들이 굉장히 거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뭐. 맨 처음에 그 검은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맨 처음에 좀 어려워했어요.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했고 굉장히 또 타악적인 면을 또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탕탕탕탕 하고 굉장히 많이 치고 그런 면을 좀 신기해했는데 나중에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즐겨 하고 있어요. 일단 곡을 쓸 때 가장 이제 믿고 맡기는 친구예요. 일단 뭐 해금을 이렇게 생각한 게 있으면은 뭐 그것을 이제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연주를 해주고 또 곡을 쓸 때 그거를 또 생각하고 쓰는 게 있어서 주면은 또 뭐 제가 의도한 거 이상으로 뭐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뭐 굉장히 든든하죠. 전통음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답습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주자로서 그냥 수련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쭉 학습을 해왔던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뭔가 기존에 있는 음악 말고 내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각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거 한번 해보자, 내 음악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런 의지가 있었던 친구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국악기로만 어떤 리듬 없이 계속 그러니까 음악이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곡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리듬도 없이 어떻게 말하면 좀 지루한 면이 있는 곡들도 많았는데 그런 곡들을 이제 리듬을 첨가하면서 좀 더 음악에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지루한 면도 사라지고 검은고가 제일 베이스적인 악기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봐도
저도 처음에 베이스로 들어와서 그 전부터 봐왔을 때도 같이 연주를 하면 어울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었는데 오히려 음색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형 누나들이 좀 더 화려한 플레이를 할 때 저는 오히려 더 아래에서 그냥 연주를 좀 더 받쳐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잠비나이는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팀이자 신선한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런 길은 어떤 길일까, 저 사람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거를 되게 동경하기도 했고 궁금했던 그런 베일에 쌓여진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냥 뭐 딱히는 없고 그냥 걸으면서 영감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뭐 악기를 연주하다가 떠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주로 많이 걸어 다니면서 영감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터널 안에 이 울림이나 차가 다니는 소리나 뭐 전철이 다니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좋아서 또 이런 것에서 어떤 이런 노이즈 같은 것도 음악을 떠올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또 이런 소리를 그냥 음악에 그냥 바로 넣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공간 울림 소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음악에 그런 어떤 뒤에 뭐 사람들 수다 떠는 소리나 아니면 뭐 차들이 다니는 소리나 그런 게 들어간 음악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별 감정 없을 때 곡을 써요. 기쁠 때는 놀고 슬프거나 그럴 때는 술을 마셔야죠. 어떻게 작업을 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을 때 정말 그냥 멍할 때 뭐 어떤 감정이 딱히 없을 때 작업을 해요. 뭐 그때 뭐 빠른 곡을 쓰건 뭐 느린 곡을 쓰건 강한 곡을 쓰건 그때 가장 집중도 잘 되고 제가 연주하고 있는 피리 그리고 태평소는 전통음악에서 리더 역할을 해요.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피리가 주 선율을 불고 나머지 악기가 그 악기를 이제 피리를 따라오고 어쨌든 메인 멜로디를 맡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뭔가 피리 전공하는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고 그 피리 부는 친구들이 굉장히 성격이 호방하고 뭔가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게 이제 나타나요, 성격으로. 그런 게 피리를 불면서 그 악기를 닮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피리의 매력이 아닐까. 네, 기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메탈리카의 그 라이브 동영상을 보고 그 비디오를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 악기는 내가 꼭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그 엄청난 인파 속에서 그 메탈리카가 공연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죠. 낮에는 피리를 부고 밤에는 기타를 치는 뭐 주경야독 같이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음악을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잠비나이가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국악이 굉장히 메탈 음악이나 어떤 그런 락이랑 잘 섞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밴드로서 다른 팀들과 다른 아이덴티티를 확립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해외에서 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가을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갑자기 날씨가 또 더워지긴 했는데 좀 이렇게 약간 좀 신나는 음악? 근데 제가 대부분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약간 좀 다크한 음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워페인트라는 그 미국 밴드인데 뭔가 유럽 느낌이 나면서 사이키델릭하고 드림팝 장르가 섞여 있는 그런 음악인데 종종 듣곤 해요. 네. 세베코님의 음악을 들어보면 사람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좀 쓸쓸함이 어쩔 때는 되게 위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쓸쓸함을 좀 즐겨하고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얀 겨울에 세상에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르의 구분 없이 뭐 팝도 듣고 락도 듣고 뭐 클래식도 듣고 상당히 현대적인 음악도 듣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좋아서 좋은 음악들이 많아서 듣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번에 무슨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 작업을 조인을 협업 작업을 하게 됐는데 댄서분들이세요. 껐다가 다시 켜볼래? 전원을 다 내렸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됐다.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해서 음악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받는 영감과 뭐 이런 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른 분야의 그런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만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영감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런 자극들이 저는 사실 너무 좋고 또 새로운 것들도 시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연을 할 때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요. 아주 정적인 부분, 아주 심연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뭔가 감정을 내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완전히 극대치로 그거를 한순간에 쫙 끌어올려가지고 막 또 감정적으로 되게 격렬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잠비나이 음악이 넓은 편이어서 공연을 한번 하고 나거나 연습을 하고 나면 정말로 기운이 빠져요.
보내주긴 보내줬어.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우리가 이제 만들어놓은 그 사람이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게 있고 잠비나이를 하면서 서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서 뭐 대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가 어떤 친구였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멀리서만 이제 봤던 친구고. 근데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뭔가 흑장미 같은 느낌? 그 좀 센 언니, 뭔가 강한 언니.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게 대학교 때까지도 계속 있었고 그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 친구의 장점이자 매력으로 느꼈었거든요. 저 흥이 좀 많았어요. 20대 때까지 좀 흥이 많아가지고 치어리더도 되게 오랫동안 하고 막 이랬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교실 뒤에서 춤추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좀 이상했나 봐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디 힙합 바지를 입고 어디 이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뭔가 이제 흑장미 누나들 같은 그 앞에 가면은 왠지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뭐 100원당 뭐 얼마 뭐 몇 대 이럴 것 같은 느낌? 좀 30대가 되면서 정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해지고 좀 뭔가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고 그런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차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와서. 네, 해금이라는 악기가 이제 잠비나이 안에서 갖고 있는 색채감이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멜로디나 노트들을 그대로 연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감 자체를 굉장히 원색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보통 해금이 예쁜 선율에만 많이 쓰이고 아니면 슬픈 멜로디에 많이 쓰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정서를 가진 것보다는 이 소리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약간 탁하고 신경질적인 면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또 멤버들하고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하는 공연 자체가 그리고 또 광화문에 사람도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서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사실 저희 곡 중에 그들은 말이 없다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월호에 관한 곡이었어요. 그때 작년에 사람들이 촛불 시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그때 잠비나이 섭외도 왔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저희가 해외 투어를 가서 그 무대에 못 섰는데 오늘 무대에 서서 그 곡을 연주하게 될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의도치 않은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슬퍼했었고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슬프고 어린 학생들을 떠나보내서 슬프고 뭐 위로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난 진짜 열받는다, 화난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가수나 아티스트를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겠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곡을 썼고
밤비나이는 이제는 뭐 헤비메탈과 국악을 하는 팀이다라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저희에게 이제 점점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깨야 되는 것 같아요.